계속되는 악재와 하락 추세,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오는 15년의 역사에서 과연 이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대상승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코생 장그레입니다. 현재 차트는 일봉상 더블탑 패턴의 중심부인 56K가 뚫렸었지만 다시금 반등해주면서 59K까지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반등이니 싶다가도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악재와 하락 추세가 길어진 탓에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과거와 패턴은 항상 반복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 상승도 알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하락의 이유와 곧 있으면 펼쳐질 대상승장의 시나리오를 알아보고 그 저점이 어디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있어온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조정에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현재 비트코인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 곡스와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일 텐데요. 앞전 영상에서도 다룬 바가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 삼아 하락장으로 가기에는 그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인데요. 온체인 데이터 회사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SNS입니다. 그의 글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는 과대평가되었고 그들이 가진 물량은 총 비트코인 시총의 4%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모든 양이 다 던져진다고 해도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은 지금 각종 범죄에 사용되어 몰수한 비트코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기관들이 앞다투어 크립토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지금 독일 정부의 매도 이슈는 단기적인 하락 소재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현재 마운트 곡스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죠.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언급했기에 이번엔 이 이슈를 상쇄할 만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망했지만 한때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인데요. FTX는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현금 160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를 분배할 예정입니다. 마운트 곡스와 비슷하게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하는 것이죠. 그 규모는 마운트 곡스 매도 물량의 2배가 되는 양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아닌 현금으로 상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유동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돌려받은 돈을 통장에 넣어둘까요? 아니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까요? 이들은 초기에 가상자산에 투자한 퍼스트 무버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이 분배되는 4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매수 자금이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마운트 곡스 이야기는 이미 사라지고 난 후겠죠. 하반기 불장을 위해선 이런 악재 뉴스들이 하루빨리 해소되는 게 우리에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할 점이라면 전주에 좋지 않게 나온 매크로 뉴스인데요. 6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측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일자리는 약 20만 개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4.1%로 거의 변화가 없었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식힌 느낌이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절대값으로 보았을 때는 22만 개에 육박하는 이전치보다 낮아진 수치입니다. 금리 인하로 가는 큰 흐름에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는 악재들로 인해 비트코인의 조정이 오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미 증시의 모습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제 힘을 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직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근본적인 악재가 아닌 단기적인 기간 수요와 유동성의 문제라는 것이죠. 더 깊숙이 보자면 유동성 자체가 시장에 지금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나스닥으로 모든 돈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계속 상승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기 망설여지기 마련이고 좋은 시기에 들어갔다면 수익 실현의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온다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간 문제라는 것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큰 흐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유동성 폭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월스트리트 거래자들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2%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는 지표가 이미 여럿 발표되었고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는 전통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안전하게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사라지고 수익률이 좋은 자산으로 투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10번째로 규모가 큰 자산군이면서도 그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자산입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 가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에 더불어 최근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미국 M2 통화량 공급마저 추가 상승 신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M2 통화 공급은 전년 대비 약 0.82% 증가했으며 이는 최고치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M2 공급 증가로 인해 경제 내 유동성이 증가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금리 인하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 풀린 갈 곳 잃은 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아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재개입니다. ETF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모의 유동성 트리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7월 5일 미국의 실업 데이터 발표 후 펀드는 1억 4,31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이는 월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데요. 이 자료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들의 순유입 및 유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일주일 동안 모든 기관들에서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은 유일하게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던 중 바로 어제 순유입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총 2억 9,50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6일 이후 한 달 만에 최대 규모인데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순유입 전환은 비트코인이 현재 좋은 가격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 즉 세력은 절대로 손해보는 투자는 하지 않죠. 이것은 크립토 시장에 큰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된다면 이 지긋지긋한 횡보를 깨뜨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이트 지라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다음 주 중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의 대장이자 비트코인 다음으로 강력한 종목입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 알트 대장이 ETF로 출시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또한 거대한 변동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변동성을 자꾸 이야기하냐?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오기 전 변동성이 높아진 역사적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변동성이 들어오려고 하는 단계임을 시사하고 있죠. 결국 상승장이 오려면 높은 변동성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곧 유동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근거들을 바탕으로 많은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분명 하반기에 대상승장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채굴자의 매도 압력 완화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지표가 FTX 붕괴 이후 시장 저점에 도달했습니다. 채굴자 항복은 채굴자들이 운영을 축소하거나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비트코인이 69K에서 53K까지 하락하는 동안 여러 항복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해시레이트는 7.7% 감소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이는 일부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시장이 저점에 가까워졌음을 시사합니다. 채굴자들이 매도 압력 행사를 하지 못하고 떠나버린다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굴하는 진입 장벽은 반감기 이후 높아졌고 이어지는 강세장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시장이 하락장이 아닌 이유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보유량이 이렇게 올라가서 가격이 하락하는 그림이 나오려면 매도 압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래소 내 비트코인 보유량이 최저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대 강도 지수 RSI입니다. 현재 RSI가 굉장히 식은 모습입니다. 과매도권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큰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격 하락은 하락하는 가격과 상승하는 상대 강도 지수 간의 다이버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과거를 보면 비트코인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할 때마다 어김없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포의 사고, 환희의 매도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딱 이러한 경우를 보고 하는 말일 겁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의 시그널이라는 것이죠. 남이 말한다고 흔들리고 신념 없이 투자한다면 분명 후회할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상승장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상승에 확신이 있다고 해도 당장 시드가 줄어들면 사람은 초조해지는 법이죠. 지금부터 우리가 있는 위치가 저점의 근처라는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올해 초에 신고점을 경신한 박스권의 직전에 있던 중간 매물대인 50에서 52K 구간입니다. 약 2주간의 횡보가 있었던 자리인데요. 현재는 하락 추세를 깨고 58K까지 올려놔 주었지만 저는 언제든지 이 매물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구간은 절대 깨지지 않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작년 초부터 고점을 갱신하게 된 차트의 피보나치 되돌림입니다. 0.382 구간과 직전 매물대인 50에서 52K 구간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앞선 하락에서도 이 구간을 리테스트했지만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게 되었죠. 이 어지러운 시장이 9월까지 여기를 버텨준다면 찐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근거를 보자면 현재 ABC 반등 이후 수렴 형태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렴 이후 빠르게 하방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다이아고날 5파를 완성시키고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단 추세선의 지지는 50에서 52K의 매물대와 다시 중첩됩니다. 따라서 해당 매물대는 앞으로 다신 보지 못할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상승장에서는 한 번도 뚫릴 적 없는 이 선을 하방 돌파했다는 것에 놀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를 멀리서 본다면 120일 이평선 하단에서 매집했을 때 굉장히 타점이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120일 이평선의 하방 돌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가진 기회이다라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최근에 있어왔던 조정은 비트코인의 근본적 문제가 아닌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는 유동성의 폭탄이 준비되고 있다. ETF로의 자금 유입,
수집, 즉 세력이 복귀하고 있다. 채굴자들이 항복함으로써 하락 모멘텀이 사라졌다. 상대 강도 지수로 보았을 때 역사적 저점의 구간이다가 되겠으며,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지표가 중첩되는 50에서 52K의 매물대가 역사적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매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해당 차트는 크립토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지수가 주황색 선에 닿는 공포의 시기마다 매수의 기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전의 공포들의 시기도 코로나 시기와 FTX 파산 같은 악질적인 상황들이었죠. 현재도 여러 가지 악재가 비트코인의 찐 상승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의 매각과 마운트곡스 물량 같은 단기 이슈가 해소 중이고, 이 불씨가 꺼진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것이죠. 심리적 지표가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떠한 데이터보다 투자에 있어서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심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수많은 근거를 통해서 크립토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힘들고 제 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버텨내야만이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모르면 외우십시오. 비트코인은 우상향합니다.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메리트 있는 시기이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